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산 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파월 흔들기에 나섰네요. 네, 현지 시간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월 의장을 의사결정이 매우 늦은 사람, 중대한 패배자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7차례 금리를 인하한 유럽 중앙은행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금 당장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실질적으로 내려갔고 다른 품목들도 가격 하향 추세를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부터 연일 파월 의장 흔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미 연준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선 물가 상승 등 관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파월 의장과 연준에 떠넘기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에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시장들도 크게 움직였죠. 네, 특히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요국 화폐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는 98.3선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달러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장중한 때는 97.9까지 떨어져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금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금 선물은 온스당 3,460달러, 현물도 3,450달러 선에서 움직이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한편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달 더 연장됩니다. 이로써 15번째 연장인데요. 정부는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다시 연장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 석유가스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됩니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뭔가요? 인하 조치 종료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며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티빙이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일방 도입하면서 소비자 원성을 샀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공지 이전에 연간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종료 시까지 기존 약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티빙도 넷플릭스를 따라가는 모습이네요. 가족 외에 계정 공유를 막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티빙은 지난달 22일 밤 소비자들에게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 구성원의 계정 공유를 금지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동일 가구 이외 기기인 경우 회원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인증하지 않으면 시청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공지 이전에 연간 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에게까지 이 정책을 소급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티빙이 독점 중계하는 한국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친구들과 계정 공유 멤버를 꾸려 연간 이용권을 결제한 소비자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단체에서도 비난이 잇따르자 티빙은 어제 공지를 통해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계정 공유 정책 고지 당일인 지난 3월 25일까지 결제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연간 이용권의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는 계정 공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실제로 소비자 불만 상담도 급증했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374건으로 전달보다 30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티빙의 연간 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티빙의 이번 계정 공유 제한은 5년 연속 적자에 따른 수익성 제고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콘텐츠 경쟁력이 넷플릭스에 비해 약하다고 평가받는 티빙이 넷플릭스와 같은 전략으로 승부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국내 공급 물가가 6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오른 126.06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된 원재료는 1% 내려갔지만 달러원 환율 상승 영향을 받은 중간재와 최종재가 각각 0.1%, 0.3% 오른 영향입니다.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거의 같은 수준인 120.32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또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8가지의 비관세 부정 행위를 지목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네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9시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2+2 통상협의 재무통상수장회담에 나서는데요. 이번 회담은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 협상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가 참석하는데요. 주요 의제로 무역균형과 조선, 액화, 천연가스, 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 인하와 유예 협의와 함께 각종 통상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화 협의에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최 부총리는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물꼬를 트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무역 상대국들의 비관세 부정 행위에 대해 언급한 건데요. 총 8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꼽았는데요. 이어 부가가치세와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파는 덤핑 행위, 수출 보조금과 기타 정부 보조금 등이 지목됐습니다. 우리나라는 8가지 가운데 보호주의적 농산물과 보호주의적 기술 기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고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악의 내수 침체 속 고물가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오늘 첫 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최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엽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030원으로 처음으로 만 원을 넘겼는데요. 하지만 앞서 노동계는 12,600원을 요구했던 만큼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최종안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 이후 새 정부에서 결정될 전망인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결정됐던 2018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인상폭인 16.4% 오른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경영계는 악화된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종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인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주의 60%가 최저임금 동결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인 1030원도 47%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배달 라이더처럼 일정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직군의 경우 현재 사실상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엔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등의 유연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네, 잠시 오디오 상황에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 10명 중 8명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봉이 최소 3,500만 원 정도는 돼야 일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일할 만한 곳이 없다는 불만이 많네요. 네, 한국경제인협회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6%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조건으로는 10명 중 3명꼴로 급여 수준을 꼽았고요. 5명 중 1명은 고용 안정성과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지목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일할 의향을 갖게 하는 최소 세전 연봉은 평균 3,468만 원이었는데요. 구간별로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2,500만 원 미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 중에서도 또 일을 찾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예 찾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직 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들은 애로사항으로 앞서 전해드린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요.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와 과도한 자격 요건, 스펙 요구, 또 자신감 저하와 의욕 감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증, 시험 준비와 적합한 일자리 부족, 그리고 일정 기간 휴식 등을 들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6점으로 일반 청년 평균보다 3점 가까이 낮았습니다. 취업을 하는 시기는 평균 1년 이내로 예상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오늘은 제55회 지구의 날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석탄 발전 폐쇄를 제시했고 또 의료 분야에선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던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꺼내들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옵니다. 대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이재명표 기후환경 정책의 핵심은 뭔가요? 네,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먼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개선의 경우에는 공공에 방점을 뒀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기로 했고요. 의료와 요양, 또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국민의힘에선 오는 대선 경선에 진출할 4강이 가려지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7시쯤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합니다. 선별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인데요.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800명씩 총 4,000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냅니다. 이를 통해 총 8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4명이 2차 경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당원과 유권자에게 막판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증권사 MTS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마저 해외 주식과 채권의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던 모든 증권사에서 온라인을 통한 대체 출구 서비스가 중단된 건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고객들이 언제부터 갈아타기가 불편해지나요? 네, 신한투자증권은 내일 자사의 MTS 앱인 신한솔증권에서 다른 증권사로의 해외 주식 출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신한투자증권이 MTS를 통한 대체 출고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5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건데요. 이에 따라 모레부터는 대체 출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이 증권사 영업점을 내방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마지막까지 서비스를 유지했지만 부득이하게 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신한투자증권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던 증권사들이 모두 중단한 건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올해 초 키움증권과 KB증권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 주식 대체 출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는데요.
키움증권은 유선전화를 통해서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KB증권은 영업점 내방 방식에 더해 이달 말부터 유선전화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까지 해외 주식 대체 출고를 막는 이유는 타사로의 고객 유출을 경계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하나증권은 해외 주식을 자사로 옮기면 금액에 따라 최대 $2,000의 미국 주식 매수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증권사 간 고객 뺏어오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타사로의 해외 주식 이동을 통해 주식 증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담합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제재 절차를 밟아서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인데 종전보다 과징금 수위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공정위가 재조사를 마쳤다고요? 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담합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 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에서 제재 대신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지난 2월 은행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각 은행의 정보 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선 심사보고서에선 검찰 고발 의견도 제시했지만 재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됐지만 과징금 수위는 올라갔다고요? 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한 건데요. 종전엔 LTV 관련 대출 신규 취급액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엔 기한 연장 대출 규모까지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에 관련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당초 수천억 원대로 예상된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그간 계속해서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라 수천억 원을 넘는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반응인데요.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일정을 정하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한편 원전 수출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주도권을 한 곳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10여 년간 지속된 집안 싸움을 어느 한쪽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는 건데 내년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현재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이 한전과 한수원으로 분산돼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얘기죠. 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원전 수출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추진 중인데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분산돼 있는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최근 외부 정책자문 용역을 뽑기 위한 사전 작업을 마쳤고 오는 25일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과 한수원 둘 중 어느 곳이 원전 수출을 전담하는 게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인데 업체를 6월 중 선정해 1년간 계약을 수행합니다. 2016년 개정된 산업부 고시에선 원자력 발전 사업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추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부 협의와 산업부 고시 개정 작업 등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는 원전 수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대한 역할이 구분되면 여파가 크겠네요. 네, 한전과 한수원은 모자회사 관계입니다. 계약자는 모회사인 한전이, 수행은 자회사인 한수원이 하다 보니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사례처럼 비용 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산업부가 출자한 비영리법인인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가 연구를 발주하는데요. 현재 원전수출협회장은 김동철 한전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국내 방산기업의 외국인 대표이사나 임원이 선임되는 경우 기술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이 마련됩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인 대표이사가 선임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에 나섰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정부가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방산업체 관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방산업체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외국인 대표와 임원 선임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을 따져본다는 방침인데요. 지난 3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클 쿨터 해외사업총괄 대표이사를 선임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산업부가 국내 방산기업의 외국인 대표 선임에 관한 법률 검토를 했었는데요. 선임 절차나 선임 이후 기술 유출 방지 등 보안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외국인 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점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방산기업 매각 등으로 대표자나 소재지, 생산 공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예상되는 보안 문제점도 분석하고 관련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방산업체 현황 파악에도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 영역에서 방산업체별 주요 생산품과 규모, 방산 매출과 수출액 등도 조사합니다. 또 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는데요.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국방 분야에서 방산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방산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조사해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찾아볼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뒤 환불받은 액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한 환불액은 27억 3천여만 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비 청구 건수는 총 3만 1천여 건으로 2020년 2만 7천 건에서 16%가량 늘었습니다.